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그 숫자가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그대로일 거라고 믿으시나요? 잠시 멈추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몸담으며 은행 지점장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김민수입니다. 현재는 노년층 금융 상담사로 활동하며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궁금하시죠? 40년간 금융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돈을 단 하루아침에 잃는 비극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에서 80대에 이르는 시기는 인생에서 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고요? 이 나이에는 더 이상 큰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저질러도 다시 일어설 시간과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금융 결정이 평생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0년 금융 경력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 생존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치명적인 금융 함정과 이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지침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은행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진짜 비밀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디지털 뱅킹의 위험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도구지만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습니다. 74세 최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기사로 일하며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도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할아버지는 H은행 보안 강화 조치 필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요즘 금융 사기가 많다는 뉴스를 들었지만 문자에 은행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으니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은행 보안팀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빨리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상대는 최할아버지의 이름, 계좌번호, 최근 거래 내역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안내대로 이체한 그단 10분 만에 평생 모은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최할아버지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자책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1세 이수진 할머니는 은행 앱을 설치하라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뜬 은행 로고가 익숙해 보여 앱을 설치했지만 그건 사기 앱이었습니다. 며칠 뒤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이수진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노년층에게 자주 일어날까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고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 급한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서 판단이 흐려지죠. 금융 사기범들은 이런 약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라며 몰아붙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급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가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황금 5분 규칙입니다. 어떤 금융거래, 특히 돈을 이체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5분 동안 멈추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세요. 그 5분의 여유가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인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청이 오면 100% 사기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으시고 은행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고 바로 은행에 전화해 사기를 막았습니다. 디지털 금융 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좌의 이체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 정도로 낮게 설정해 두세요. 큰 돈을 이체해야 한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체 한도를 30만 원으로 설정한 뒤 사기 전화를 받았지만 한도가 낮아 피해를 면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은행 앱의 알림 설정을 통해 의심스러운 출금을 바로 감지해 돈을 지켰습니다. 이런 간단한 설정이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노년층 맞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금융상품의 거짓말입니다. 은행원 출신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시니어 특화, 실버 우대 같은 이름으로 노년층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습니다. 과연 이런 상품들이 정말 어르신들에게 유리할까요? 68세 정수연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은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 받은 1억 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에서 시니어 전용연금 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원금은 거의 보장되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퇴직금 전액을 투자했죠. 하지만 실제로 받아본 금액은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뗀 후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문의하자 위약금이 무려 3천만 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내 실수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박상호 씨는 은행에서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라며 추천받은 펀드에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으로 2년 만에 원금의 50%가 날아갔습니다. 박 씨는 은행원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라며 허탈해했습니다. 금융상품 설명서는 글씨가 작고 용어가 어려워 벽돌책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거의라는 단어입니다. 원금이 거의 보장됩니다. 거의 손실 없습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의는 보장이 안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마치 거의 임신 안 했어요라는 말과 임신했어요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과 같죠. 이런 말에 속아 많은 어르신이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거의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원금의 40%를 잃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째, 원금이 100% 보장되나요? 둘째, 중도해지 시 손실은 얼마인가요? 셋째, 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답변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다시 검토하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 세 질문을 던진 뒤 상품의 위험성을 깨닫고 가입을 포기해 자산을 지켰습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영리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은행원들은 판매 목표와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에는 특별 혜택, 한정 상품이라는 말로 유혹하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지점장으로 일할 때 월말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는 게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분기말에 특별금리라는 말에 속아 고위험 펀드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신중히 결정하세요. 세 번째 함정은 가족과 자산의 위험한 관계입니다. 80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미경 할머니는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3억 원을 모았습니다. 뜨거운 드라이어 바람에 손이 트고 강한 파마약 냄새로 기침하며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이웃의 조언으로 세금을 아끼고 요양원 갈 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이라며 돈을 아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아들에게 줄 돈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3년 후 아들의 사업 실패로 그 돈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할머니는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돈 문제로 아들과의 관계마저 완전히 틀어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윤미경 할머니는
월 60만 원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며 약값과 난방비를 아끼고 계십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어도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평생 모은 돈뿐 아니라 가족까지 잃은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7세 최민호 할아버지는 딸의 부탁으로 2억 원을 딸 명의로 바꿨습니다. 딸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며 그 돈은 모두 사라졌고 최 할아버지는 이제 월세를 내며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40년간 본 가장 비극적인 사례들입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바꾸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혼, 사업 실패, 빚 때문에 여러분의 돈도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신탁은 여러분의 돈을 계약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어 요양비나 의료비로만 쓰겠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죠.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신탁으로 의료비 전용 계좌를 만들어 큰 병원비를 안전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가족인데 무슨 계약서? 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가족관계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75세 이정훈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줄 때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서운해했지만 나중에 돈을 갚고 아버지 덕분에 책임감을 배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지금 두 분은 매주 등산을 함께 다닐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덕분에 오해 없이 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어르신은 자녀와의 돈 거래를 계약서로 명확히 해 가족 갈등을 예방했습니다. 이제 은행 직원의 말 중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원 출신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라는 말입니다. 특히 거의나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 위험합니다. 69세 오태식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죠. 고등학교 교사로 40년 일하다 퇴직한 오 선생님은 퇴직금 1억 원을 굴리고 싶었습니다. 예금 이자가 너무 낮으니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었죠.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금 거의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해외 펀드였습니다. 결국 4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오 선생님은 은행이니까 믿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3세 임지영 씨입니다. 임 씨는 안전한 채권형 상품이라며 추천받은 상품에 6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시장 변동으로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원금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100% 보장되는 건 예금, 적금, 원금 보장형 ELS 정도입니다. 펀드나 변액보험은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본 적 없어요라는 말도 믿지 마세요.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언제든 변합니다. 상품 가입 전 원금 손실 가능성과 예금자 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해 안전한 예금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은 그냥 맡기시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는 말입니다. 친절한 척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말입니다. 69세 한미영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맡기러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사인만 하시면 제가 다 처리해드릴게요라며 서류를 내밀었죠. 한 씨는 친절한 직원 말만 믿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몇 달 뒤 원금이 30% 손실된 걸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위험 해외 펀드였죠. 항의하자 직원은 설명드렸고 동의하셨잖아요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 위험을 이해하고 동의라는 문구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명은 계약이고 계약은 책임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부끄러워 말고 질문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질문 끝에 상품에 숨겨진 위험을 알아내 가입을 취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안 가입하면 손해예요라는 말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라는 말은 위험 신호입니다. 67세 송혜진 씨는 퇴직금 4천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오늘까지 특별 혜택 드리는데 내일은 안 돼요라고 했죠. 급한 마음에 상세 설명도 듣지 않고 장기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10년 해지 불가 상품이었고 중도 해지 시 20% 손실이 있었습니다. 반년 후 남편 수술비가 필요해졌지만 큰 손실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6세 김동현 씨입니다. 김 씨는 마감 임박이라는 말에 속아 5년 만기 상품에 가입했지만 긴급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며 15%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좋은 상품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제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1세 박정희 할머니는 식당에서 평생 일하며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한 푼, 두 푼 아꼈죠. 급할 때만 쓰겠다며 통장을 꼭 쥐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병원비, 약값, 새 옷, 난방비를 아끼며 괜찮다고 웃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드려도 너희가 써라며 거절하셨죠.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집을 정리하다 서랍에서 통장 3개를 발견했습니다. 총 8천만 원이었지만 2개는 휴면 계좌라 찾기도 어려웠죠. 아들은 어머니가 이 돈을 좀 쓰셨다면 병원도 가고 따뜻하게 사셨을 텐데라며 울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9세 황순옥 할머니입니다. 황 할머니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6천만 원을 모았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고 돈을 아끼다 결국 큰 병을 놓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을 모으는 이유가 행복과 건강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숨겨만 둔 돈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가족과의 추억을 위해 적절히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적절히 돈을 써서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돈은 우리의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실천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산 3분할 법칙입니다. 자산을 3개의 항아리로 나누세요. 첫 번째는 생활비 항아리입니다. 23년 생활비를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에 보관하세요.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 항아리입니다. 의료비나 긴급 상황용 비상금을 다른 은행 예금에 예치하세요. 세 번째는 성장 항아리입니다. 물가 상승 대비용으로 국채나 안전한 채권형 상품에 투자하세요. 각 항아리는 다른 은행에 예치하세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1억 원이 있다면 두 은행에 나눠 넣는 게 안전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 법칙을 적용해 한 은행의 시스템 장애에도 자산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성장 항아리에 소액을 투자해 물가 상승에 대비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의 연락처를 지갑에 넣어두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비상 연락망 덕분에 사기 전화를 피했습니다. 둘째,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키기 위해 분산 예치하세요. 셋째, 자동 이체 안전장치를 설정하세요. 큰 금액 출금 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 계약서를 한 곳에 모아 요약본을 만드세요. 만기, 해지 불이익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세요. 다섯째, 6개월마다 자산 점검 날을 정해 통장과 상품을 확인하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정기 점검으로 잘못된 상품 가입을 바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가족, 행복을 위해 적절히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슷한 경험이나 돈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스크립트가 유용했다면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금융업계에 몸담았던 김민수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